안녕하세요. 홀로서기쌤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사주 내가 풀기. 오늘은 좀 이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오늘 주제가 이성운과 결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지 이 이성운과 결혼운에 대해서 내 사주 풀어쓰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운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4주예요. 제4주고, 여기 이제 쓰여 있는 지장간, 그 다음에 12운성, 12신살, 기타 신살 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주가, 이 사주 팔자가, 이제 배우자 사주예요. 배우자 사주 때인데, 자, 과연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배우자 사주하고 같이 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1984년도까지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1985년 을축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 신금이 저한테는 관성, 직장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성이 이 시지에 있으면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금속 도장이라는 그 직업에서 이 저의 본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지식과 관련된 거고, 지식을 이제 활용하는 거고, 이것도 지식해서 직업을 갖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교직에 발을 들여놓고 85년도 첫 발령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성과 결혼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호기심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놈 얘기가 그거예요. 그놈 눈썹이 그리듯이 눈썹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자들이 많이 잘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친척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나 봐요.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한 몇 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한 뭐 중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뭐 저는 이렇게 뭐 친구를 사귄다라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고 또 제 형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막 이렇게 뭐 정신적인 갈등 뭐 트라우마 막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1985년도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서 어떤 뭐 그 여자와의 관계나 뭐 이런 이성에 대한 것이 서서히 이제 운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학교 생활이니까 물론 뭐 이 학교에 커플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저는 일단은 그런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정도만 이렇게 있다가 1985년도에 이제 발령을 받고 저한테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력이나 의사 결정권 같은 것이 생기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주하고 한번 관련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4주에 이 노란색이 재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성.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즉 남명에게는 재성이 바로 뭐냐면은
이성이 되는 거야. 이성, 여성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발전되면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재성이 여기 하나 있죠. 연지에 하나 있고 월지에 하나 있고 일지에 하나 있어. 재성이 세 개나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이 사주상에 여자들이 많이 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이죠.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자들이 그러면 여자들인데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관심도 갖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조용히 있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뭐 이 마을에 제가 이제 강원도 아주 깜깜 이런 산 뭐 산촌 여기에 이제 이 강원도에 이렇게 아주 오지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마을에 계신 뭐 아주머니들이 뭐 누구 소개해 줄까요 선생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도 있고 또 하숙제 아주머니가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오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뭐 이렇게 어디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한번 만나볼래? 괜찮은데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어느 때는 또 뭐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발령을 받았던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이때 여자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뭐 실제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괜히 나중에 이제 들킬까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근데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뭐 책임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죄책감을 들거나 뭐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 뒤에 이런 이성이나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즉 외도를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집사람도 뭐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모르죠. 마음속에는 아주 이해 안 하고 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설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좋아하는 여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를 이 간목, 을목이잖아요. 이 간목, 을목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 즉 이 밝아요. 어린이들을 닮아가지고 그다음에 생각이 짧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덤벙덤벙 이런 스타일들이라고 그래서 이 입이 그걸 갖다 꼭 자물쇠 꽉 채워놓고 이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제가 이제 이 네 개의 글자를 즉 85년도에는 을축년이에요. 을축, 그 다음에 병인, 정묘, 88년 무진. 자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성이에요. 축토가 이성이고 요거는 뭐 저하고 같은 비견이니까 뭐 비견이나 겁재가 되고 하니까 여기에 진토가 이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때 결혼을 할까요? 라고 했는데 여태 만난 이성들하고 이때는 뭐 이 첫 발령이었었으니까 이때는 뭐 특별하게 이성에 대한 생각 없고 그냥 오로지 학교 발령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의 어떤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데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축토가 이성과 관련된 이 지지가 들어왔지만 세운에서 즉 연운에서 들어왔지만 이때는 관심이 없었고 이 셋 중에서의 여성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혼은 언제 했냐?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제 했냐면 결혼은 이성은 이때예요. 이때. 즉 결혼을 88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이 그냥 결혼했다 하면은 이제 플러스는 인생 이야기가 아니죠. 또 여기에는 또 굴곡진
또 뭐 예를 들면은 좀 약간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어떤 그런 사연 같은 것이 있겠죠. 사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집사람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이 사귀었었을 때 우리 이성 그냥 친구로 사귀는 거와 자, 이성 친구로 사귀는 것과 결혼 배우자로 사귀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이 결혼 배우자라는 것은 내가 평생 같이 에, 반려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친구로서는 뭐 대화를 통해서 뭐 이 취미나 뭐 이런 거로 즉 즐거움을 위해서 사귀는 거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결혼과 관련된 이런 어떤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성사되지 못했어요. 성사되지 못했는데 성사되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은 이성적이잖아요. 냉철하잖아.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상대의 어떤 뭐 재력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직업 뭐 이런 거 조건 있잖아. 결혼 조건이라는 거 뭐 외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 뭐 이런 것도 보잖아요. 집안 이런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예를 들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브레이크. 뭐에 브레이크 걸리냐? 이거에 브레이크에 이거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좀 약간 가난한 집안, 뭐 먹고 굶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난한 집안, 또 제가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연로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 저를 낳았으니까. 아무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환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제가 결혼할 나이 했을 때 20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를 당하고 또 브레이크를 당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목적한 바를 쟁취를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쟁취를 하려면 어떻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황하다고 근황한 사주라고 근황 즉 제 을목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지장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근황하다는 것은 세상을 자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부분. 여기서 세상을 이끈다라는 것이 뭐 대통령 리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황한 사주가 이런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를 당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어떤 과거의 과정이 무시를 당한다든가 이랬었을 때 그걸 갖고 이렇게 그것을 포기해가면서 결혼을 했었을 때 어떤 불행이나 이런 거 같은 것이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깨끗이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없애요.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결별을 통보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동안 이제 소극적인 이런 어떤 이성이나 결혼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가려고는 내가 이제 보다 적극적인 결혼 그렇다고 해서 오기에 의한 결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사람을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야말로 배우자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이 재력, 돈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런 어떤 뭐 외모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솔직히 너무 이제 저거는 거는 에, 누구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한 뭐 예를 들면은 한 동그라미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뭐 세모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X라고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려니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X라는 뭐 집안은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은 또 힘들으니까 집안도 한 뭐 저기 집안도 세모에서 뭐 동그라미 사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업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직업도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내가 편한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뭐 세모나 동그라미 정도의 이런 배우자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단 뭐냐면은 제2의 자식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어떤 이 공부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좀 배우자로서 적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집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람 만났는데 여기서 가장 집사람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제일 적은 것이 이 집사람은 뭐 여기는 이제 이 집사람은 이제 그 동생을 보고 결정을 했고요. 예를 들면 동생이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하면 거기서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언니도 뭐 어느 정도는 했겠다라는 그런 어떤 짐작.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모는 뭐 이렇게 보니까 외모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키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집안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의 부부궁합 뜻이 맞는지를 이제 또 감명을 해봐야잖아요. 자, 이건 일간의 저 생각입니다. 일간의 저 생각은 미토를 가졌어요. 이 미토는 저한테 편재예요. 편재. 그리고 여기가 부부 자리, 아내 자리예요. 아내 자리. 그래서 아내 자리를 편재를 가지고 있다. 즉, 저는 이 편재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재성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성과 관련된. 즉, 재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간의 문제 돈이야. 근데 안 맞잖아요. 그죠? 돈하고는 크게 뭐 신경도 안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성을 원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너무 뭐 청빈해가지고 재성이 필요 없다. 뭐 재성은 나에게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 갖는 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돈은 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머릿속에서만큼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생각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성을 가진 아내를 원한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집사람의 이제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여기에 집사람의 사주팔자에 대한 남편의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관성이에요. 관성. 여기가 관성이에요. 관성. 자, 관성. 나하고 같은 일간이 관성이 여기가 남편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성은 이
집사람은 관성을 어디에다 뒀냐면은 천간의 꼭대기에다 뒀어요. 천간의 꼭대기. 저는 아내를 제 밑에 지지에 제자리에 뒀는데 아내는 반대로 천간에 뒀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 아내는 이 천간에 둔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남편은 모양새가 있고 꼴이 있고 라고 하는 사람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여기나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어떤 기대, 여기 천간은 의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은 뭐 예를 들면 무너져 버리면은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나 실망감 같은 것이 사라지다 보면은 부부가 이제 금이 깨지다 보면은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저희는 결혼을 하는 게 바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만난 게 예를 들면 오늘 만났다. 이게 이제 1988년 딱 9월 정도에 만났어요. 9월에 만나가지고 처음 9월에 소개받아서 만나가지고 그해 11월 19일 이때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한 2, 3개월, 한 2개월,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그냥 급작스럽게 결혼을 해요. 딱 이 결혼을 하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눈에서 막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좋아서 미쳐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조건에 충족이 돼 있고 또 집사람도 제가 이제 이 약간 이제 어떤 뭐 이런 어떤 선생님이라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타이틀에 그냥 호기심이 갔다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때문에 결혼했냐 물어보면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때문에 결혼했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과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 못하죠. 그냥 좋아서 했어 뭐 이런 식.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급작스럽게 했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결혼하면서 무슨 이 뭐 사주팔자 뭐 궁합 뭐 이런 거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생각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관심도 없었고 했겠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저거 있냐면은 저는 여기서 어떤 제가 이제 화가 기운이 없잖아요. 이 배우자의 기운은 서로가 부족한 길을 이렇게 보충해 주면은 그 배우자 궁합이 좋다고 해요. 배우자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는데 먼저 뭐냐면은 여기에 요 일간에 해당하는 저는 미토 여기는 오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화와 미토는 합을 이루어요. 오미합을 이루죠. 그러니까 지지가 미토하고 오화는 합을 이룬다. 즉 그러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은 모든 게 다 좋고 충은 모든 게 다 나쁘고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합을 했었을 때는 취하라 이렇게 가져라 취하라 이런 뜻이. 그다음에 충은 어떤 뭐 비워서 다른 걸로 채워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오화와 미토는 합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는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잘 맞을 수 있으니까 합이라고 했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 불이고 이게 이제 오화는 이거는 화기운이에요. 화기운, 불의 기운. 그다음에 이 미토 밑에도 정화라는 불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한 충돌은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결혼한 지 한 몇 년 됐나? 한 30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크게 저희는 뭐 크게 막 부부가 뭐 싸움을 하거나 물론 이제 말싸움을 하면서 한 뭐 2, 3일만 말은 안 한 적은 있었지만 크게 막 아이들 앞에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제발 좀 둘이 좀 싸우라고 이제 어렸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이제 참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도 굉장히 이 무토가 이 무오일주가 좋게 말하면은 아주 점잖해 무오일주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무오일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말이 없으니까 뭐 고집은 세지만 말이 없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는 크게 막 이렇게 이 끄집어내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궁합에 의해서 맞아서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에 자, 무토가 하면 이제 이 금이 여기가 금이 요거가 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거 무토 금이 아니라 무토 임수가 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재성이 돼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천간에 재성을 이렇게 여기도 깔아 있고 여기도 깔고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재성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한 집사람이나 저나 이 재성을 많이 깔고 있어요. 즉 경제에 대해서 즉 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재를 많이 깔고 있지만 크게 뭐 아주 뭐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거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토의 을목 즉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게 먹는 것에 부족함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의 글자가 내가 이 태어난 월이 여기는 이제 신월 가을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양력으로 말하면은 이제 8월이에요. 8월이고 저는 4월이고 그래서 이 같이 이 하나는 여름으로 들어가려는 기운, 하나는 가을로 들어가는 기운 해가지고 크게 어떤 이런 부분이 이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단 뭐냐 하면은 이 일간이 을목이 이 아내 여기가 이제 아내의 자리거든요. 이성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아내의 자리를 목이 극을 하고 있어요. 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아내가 이 극을 당해서 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이럴 수가 있다. 이런 관계에서는 목극토 하잖아. 목극토에서 몸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해서 앞날을 좀 대비한다는 것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이성운과 결혼운에 대해서 제 사주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무토, 진토 얘가 다 토거든요. 저한테는 재성, 여자예요. 이성, 여자. 즉 이성이 들어오는 해에 결혼을 하더라. 또 결혼하는 해는 바로 뭐냐면 결혼을 하는 그 운은 이처럼 이렇게 남자로서는 이렇게 이성운이 들어왔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여성운으로서는 이 식신이 들어왔었을 때, 즉 이 식신의 자리가
자식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의 자리가 사주에 있었을 때, 또 이 앞에 있었을 때, 식신이 앞에 있었을 때, 그런 때 바로 이제 여자는 결혼을 한다. 즉 여기가 이제 식신의 자리거든요. 이게 무토일간일 때 이게 이제 식신 여기가 자식의 자리예요. 자식의 자리. 이랬을 때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재물운과 육친운을 빨리 끝내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한번 사주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